예, 결국 우리 시장을 거품으로 보는 이 부정적인 시각들 사실 초반부터 존재해 왔지만 지금까지도 그런 어떤 언론의 분위기는 계속 이어져 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결국 버블이 터졌다라고 표현하시는 분들도 있고 가장 큰 원인으로는 테이퍼링과 금리 인상을 저희가 빼놓을 수 없을 것 같은데 원인들 하나하나 살펴봐야겠죠. 네. 말씀해 주신 대로 이 테이퍼링과 금리 인상 좀 이 부분 더 깊이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지난 2년 동안 이 코로나로 전 세계 경제가 정말 힘든 시기를 버텼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경기 침체를 막고 경기를 부양하기 위해서 미국 이제 연준에서 막대한 돈을 시장에 이제 투입을 합니다. 이제 그 방법이 크게 두 가지인데 첫 번째는 금리를 인하하는 거겠죠. 이제 금리를 인하하면 시중에 돈이 많이 풀리니까 사람들이 이제 돈을 가지고 뭐 소비도 하고 그다음에 기업 같은 경우는 저금리로 돈을 빌려서 투자를 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 돈도 시장에 풀린 그 돈도 부족하다 보니까 네. 돈을 더 추가로 이렇게 투입을 시켜야 되는데 그 방법이 이제 연준에서 채권을 매입을 해요. 연준에서 뭔가를 사는 거니까 연준의 돈은 시장으로 흘러가겠죠. 네. 그래서 이렇게 채권을 매입하면서 시장에 추가적으로 돈을 공급하는 것을 양적 완화라고 합니다. 그래서 양적 완화와 저금리, 금리 인하를 통해서 시중에 막대한 자금이 흘러 들어갔고 근데 그 중에 상당수가 사실은 어떤 소비라든지 설비 투자에 쓰이는 게 아니라 이제 자산 시장으로 흘러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주식 시장으로 흘러 들어가서 지난 2년 동안 전 세계 주요 국가의 주식이 얼마나 상승했습니까? 그리고 한국 같은 경우도 주식이 많이 상승했고 그리고 또 암호화폐 시장으로도 엄청나게 흘러 들어가서 암호화폐가 장난 아니었죠. 지난 네. 2년 동안 이제 상승을 했고 한국 같은 경우는 심지어 부동산 시장에도 많이 흘러 들어가서 부동산 가격도 폭등한 원인 중에 하나가 시중의 이 풍부한 유동성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딱 보다 보니까 사실은 경기는 안 좋은데 주가는 많이 올랐어요. 버블이 낀 거죠. 네. 사실은 한림원고 회장의 말이 맞다고 저도 생각을 하고요. 그러니까 그런 우려를 다시 한번 강조를 했기 때문에 시장이 반응을 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버블이 꼈는데 이게 갑자기 터지면 안 되니까 연착륙을 시켜야 되고 또 추가로 돈이 많이 풀리다 보니까 돈의 가치가 떨어지면서 인플레이션이 발생하잖아요. 그래서 인플레이션을 이제 연준이 계속 그 전에는 인플레이션보다는 경기가 침체되는 디플레이션을 우려해가지고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한 이제 테이퍼링 축소라든지 그러니까 자산 매입을 축소를 하면 돈이 그만큼 적게 들어가잖아요. 라든지 금리 인하를 머뭇거렸는데 이제 상황을 보니까 인플레이션이 좀 너무 심하다. 이게 최근에 특히 미국 연준 의장 제롬 파월이 얘기를 한 게 보니까 이게 인플레이션이 not transitory, 일시적이 아니다. 이게 이미 존재하는 유령이다라고 어떻게 보면 이제 얘기를 한 거고 이걸 이제 결국 때려잡아야 된다는 거니까 원래는 테이퍼링을 그러니까 자산 매입 완료를 뭐 내년 언제까지 하기로 했는데 좀 당겨야 되겠다. 그리고 자산 매입 그 테이퍼링이 끝나면 결국은 금리를 인하하는 게 다음 수순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비트코인이나 뭐 암호화폐나 주식 투자를 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지금까지 저금리로 아주 싼 값에 돈을 빌려서 그 돈으로 투자를 했는데 곧 금리가 오를 것 같아요. 그러면 매달 납부해야 되는 이자 부담이 커지잖아요. 그러면 그 전에 빨리 지금 내 비트코인을 매각하고 현금을 가지고 돈을 갚아야 되겠다고 하잖아요. 그죠? 네. 그러면 이제 시장에 더 많은 비트코인이 풀리고 그러면 비트코인 가격이 떨어지잖아요. 그러면 이게 사실은 투자라는 게 기대 심리 아닙니까? 가격이 계속 떨어지겠다고 예측을 하면 계속 또 투매를 합니다. 가격 떨어질 것 같아. 팔았어. 또 떨어지네? 또 팔았어. 지금 이런 악영향의 서클에 좀 들어가 있는 게 아닌가라는 약간의 우려가 들고 있습니다. 네.